안녕하세요. 태극 이야기의 김성수입니다. 지금 주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두루 변한다, 그리고 주나라의 역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서 살면은 길할 것인가 또는 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주역에서 간꾀라고 있습니다. 이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은 항상 멈춰 있다라고 해서 멈춤의 덕을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는 여기 등 있죠. 등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요한 자리가 등이라고 해가지고 주역을 쓴 문왕은 사람이 그 등에 멈추면은 자기도 보이지 않고, 즉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문 앞을 거닐더라도, 뜰 앞을 거닐더라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무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모든 일체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리를 간꾀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을 멈춤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움직이고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간꾀는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간꾀를 공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때에 맞는 멈춤, 빛나는 도의 지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간꾀, 산 이야기 3. 때에 맞는 멈춤, 빛나는 도의 지혜. 1. 멈춤은 삶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멈춤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역에서 공자는 멈춤이라는 단어에 훨씬 깊고 생동감 있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때에 맞게 움직이고 멈추는 능동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간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단왈, 간은 지하니 시지즉 지하고 시행즉 행하야 동정의 불실기시가 기도 광명이니. 간은 멈춤이니 멈출 때가 되면 멈추고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여서 움직임과 고요함에 그 때를 잃지 않아 그 도가 밝고 환하니. 이제부터 우리는 공자의 이 특별한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정의천과 주의 같은 뛰어난 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멈춤과 움직임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욱 밝고 명확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과 밝은 지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때를 알면 삶이 밝아집니다. 공자가 주역 간꾀를 통해 말한 멈춤은 단순히 멈추기 위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 속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섬세한 지혜입니다. 정의천은 간꾀의 멈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때를 따르지 않으면 망령된 것이다. 그러나 때를 잃지 않으면 이치에 따르고 의로움에 부합한다. 사물에 깃든 이치를 따르고 사물을 다루는 태도가 적절하면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이치에 합당하고 때를 잃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도의 밝음이다. 삶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 가치를 잃고 오히려 망령된 일이 되고 맙니다. 반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삶의 밝은 빛을 가져다 줍니다. 주인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계명을 해석하면 간의 뜻은 멈춤이다. 그러나 움직임과 멈춤에는 각각 마땅한 때가 있다.
멈춰야 할 때에 멈추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멈춤이고 나아가야 할 때에 나아가는 것 또한 멈춤이다. 간꾀의 채는 부드럽고 견고하므로 그 속에는 밝게 빛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주역의 대축꾀에서도 간꾀를 빛남의 의미로 표현한 것과 같다. 즉,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멈춤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강조하는 시중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멈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밝게 할까요? 주의 설명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한 제자가 주에게 물었습니다. 간꾀는 왜 광명, 밝게 빛난다 라는 것을 상징하나요? 주의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이 밝아진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범잡하면 어둡고 혼탁해지지만 마음속에 고요하고 안정된 멈춤이 있다면 자연스레 밝아진다. 이것은 장자가 말한 마음이 안정되면 하늘의 빛이 바란다는 의미와 같다. 장자가 말한 마음이 안정되면 하늘의 빛이 바란다는 말은 황제내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청정하고 광명하다는 구절과도 깊이 통합니다. 황제내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하늘처럼 청정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마치 맑고 투명한 하늘과 같을 때 내면의 혼란함과 번잡함이 가라앉고 본래의 밝은 빛, 즉 삶의 지혜와 활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표현과 황제내경의 가르침은 청정광명이라는 하나의 자리에서 만납니다. 바로 그 고요한 맑음 속에서 비로소 삶의 본래 빛이 드러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될 때 비로소 하늘의 밝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고요히 중심을 지킬 때 내면의 빛과 지혜가 환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원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일상적인 체험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호수가 평온하면 하늘과 주변의 풍경이 선명히 비치듯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될 때 세상의 모습과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우면 삶의 여러 측면이 흐릿해지고 판단력 역시 흐려집니다. 결국 마음의 고요함은 단지 명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삶을 밝히고 이끌어주는 실질적인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쌍호호시는 간꾀의 상징을 통해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간꾀는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위에서 뚜렷이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음의 기운이 아무리 많아도 양의 밝음을 덮거나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간꾀만이 광명, 빛나고 밝다라 불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내면의 중심과 지혜를 굳건히 지켜낼 때 어떤 외부 환경이나 내면의 불안도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간꾀가 말하는 밝음이란 외부의 소란이나 내면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고요히 빛을 발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 공간 전체가 환해지듯이 단단하게 중심을 세운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드러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각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시간과 상황을 살피고 지금 필요한 것이 움직임인지 아니면 고요한 멈춤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인식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 멈춤으로 삶의 중심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자, 정의천, 주의 등 위대한 사상가들의 통찰을 따라 주역 간꾀가 전하는 때에 맞는 멈춤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밝음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멈춤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삶의 깊은 중심을 찾고 지켜내는 적극적이고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법을 배우고 그 지혜를 일상에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은 점점 더 밝아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외부의 혼란과 내면의 요동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간꾀가 전하는 광명의 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역 간꾀의 두 번째 단전의 내용인 기지, 지기소야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멈추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아 머무를 수 있는지를 더 깊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 내어 내 안의 움직임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멈춰야 할 때인가? 아니면 나아가야 할 때인가? 이 짧지만 깊은 물음은 삶을 더욱 분명하고 환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